네, 안녕하십니까. 최청원 교수입니다. 오늘은 소위 말하는 실질심사,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부터 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는 173페이지입니다. 화면을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 어, 이전에는 판사가,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면 그 수사 기록만 검토한 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했던 것을 형식심사라고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실질심사라고 하는데, 구속 전 피의자 여기가 신문입니다. 니은이 아니라 신문제도란, 구속영장을 청구하던 판사가 직접 피의자를 신문하여 구속사유의 존부를 심리 판단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이 영장실질심사 제도를 도입하면서 형사사법의 주도권이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갔다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인 평입니다. 그래서 형식심사에 대응하는 개념으로서 영장주의가 구속 통제의 실효성, 수사 과정에서의 고문 등 무법 수사를 방지한다는 인권부적인 측면에서 도입된 것이다 라고 하는데, 구속이 될 때부터 이제 판사는 영장 실질심사를 통해서 구속을 안 시킬 수도 있고, 체포나 구속이 된 경우에는 체포 구속 적부심이 있고, 중간에 구속이 된 상태에서는 보석 제도가 있고, 그 다음에 선고유예, 집행유예, 면소 공소기각, 그런 판결 선고할 때 석방. 뭐 판사는 그 사람을 석방시켜 줄 수, 인신의 구속을 해방시켜 줄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좀 있고, 영장 재청구는 영장 기각에 대해서는 항고가 안 되고 재청구만 해라, 이런 입장을 가지고 있고, 이제 피의자가 체포되어 있으면, 체포는 세 가지로 말씀드렸죠. 체포영장에 의한 체포, 긴급체포, 현행체포. 이런 경우에는 지체 없이 신문해야 되며, 그렇죠? 다음날까지 신문한다. 그다음에 체포가 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 그 세전영장을 청구하면 구인영장을 먼저 발부합니다. 그래서 이 제도가 도입된 다음부터 저는 구속시키는 것이, 사람 한 명 구속시키는 것이 너무 어려운데, 왜냐하면 먼저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그러면 안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안 나오는 경우에 다시 한 번 더 발부를 합니다. 구인영장 한 번 더 발부받아가지고 이 사람을 데리러 가면 없어집니다. 그러면 이제 그 구속영장을 청구를 해서 발부받고 어, 기소중지 처분을 합니다. 검사는. 그렇게 되면 이게, 형사부에서는 사건 하나를 3개월 이내에 처분해야 되는데, 뭐 구인영장 두 번 받고 구속영장 받고 하는 이 와중에 다른 일을 하는데 굉장히 신경이 쓰이기 때문에, 통상 형사부에서 수사관 한 명 또는 두 명이랑 일을 하는데 한 명 구속시키기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많이 투입하면 다른 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인지부서는 조금 다를지 모르지만, 그래서 체포돼 있지 않은 경우에는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체포되지 않은 피의자에 대하여 구인영장 청구가 있으면 판사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을 상당히 있는 경우에 구인영장을 발부합니다. 구인영장을 발부하고 도망가 버리면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아, 체포돼 있지 않은 경우에 당사자 전화해서 구속영장이 청구되었으니까 실질심사 받으러 나오세요 라고 하면 나오는 사람도 있지만 안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속영장 가지고 이제 체포하러 가야 됩니다. 참 어렵죠. 네. 그다음에 어떤 구인영장으로 인해서 실질심사를 받기 위해서 법원은 인치받은 피고인을 유치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교도소구치소, 경찰서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고 24시간을 추가할 수 있다. 이게, 저 제도가 구속전 피의자 신문 제도가 되고 초창기에는 구인영장은
구인된 인치한 그 피의자를 법원으로만 데리고 가고 법원에서 실질심사를 한 다음에 이 피의자를 어디에다가 인치해 놓아야 될 것인가에 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서 법원 경내를 돌아다니거나 뭐 그 영장 가지고 다시 법원에다 데려다 주면 끝이지. 그럼 뭐 어떻게 하란 말이냐. 그래서 뭐 법원 경찰대를 만들어야 된다. 뭐 말이 있다가 이제는 실질심사를 하고 다시 쪽에 교도소 구치소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몇 점이라는 논란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영장 실질심사를 하면 중앙지법 같은 데는 영장 전담 판사가 있습니다. 전담 판사가 아주 힘이 무지하게 센 사람이죠. 그래서 신문 당직 판사가 하고 있습니다. 실질심사 한다 그러면은 다음날까지 신문한다. 봅니다. 그러면 만 페이지, 2만 페이지 되면 하루 만에 그 기록을 상세히 다 볼 수 있느냐.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판사들한테 물어보면, 야, 영장을 새벽 1시나 2시에 내는데, 왜 그러냐, 일찍 발부할 수도 있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는데, 동영상으로 찍히는 거니까 제가 대답하기는 그렇고, 신문기를 지정해서 지정을 하고,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체포되어 있지 않는 경우에는 인치 후 신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한다. 통지해야지 데려가겠죠. 변호인은 이제 청구서 소명자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러는데 시간이 너무 촉박해서 제가 해보니까 이게 사실 어렵습니다. 시간이 뭐 선임해서 뭐 당사자로부터 뭐 설명 듣기도 어려운데 당사자는 구속이 돼 있고 그 가족들은 내용을 잘 모르는 경우도 있고 근데 이거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게 실제 해보니까 검사는 체포되어 있는 경우에는 출석시켜야 한다. 그렇겠죠. 피의자 출석 거부. 피의자가 신문기에 출석을 거부하거나 그 밖에서 곤란하고 인치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출석 없이 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는데 거의 대부분 이제 피의자가 없으면은 구인영장을 다시 발부합니다. 다시 발부 잡아오라고 합니다. 참 구속시키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해보면 변호인이 없으면 변호인 지금 직권으로 변호인을 선임합니다. 변호인을 선임하고 그래서 그 이전에는 이렇게 했다 합니다. 종래에는 영장 실시 단계에서 어, 체포 유치되어 있는 유치장을 방문해서 이제 접견을 해야 되는데 불편하죠. 그래서 새로 국선 변호인 제도를 도입하면서 지금 변호인이 요즘 실질심사 전에 법원에서 접견할 수 있도록 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보니까 법원에 실질심사를 하기 전에 미리 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심사하기 바로 직전에 만나서 그 방에 유리 중앙지법에 유리된 데 거기서 얘기를 좀 잠깐 했던 그런 기억이 조금 일찍 와서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게 비공개 신문이고 실질심사에는 대개 어, 검사가 참여를 안 합니다. 제가 평검사로 있을 때는 실질심사에 참여해 본 적이 있는데 거의 99% 이상은 검사가 참여 기록만 보내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인지 사건에 있어서는 특수강력 이런 사건은 주임 검사가 들어가기도 합니다. 신문 방송에 나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형사부 사건에 있어서는 검사가 들어가지 않습니다. 신문결의 절차는 불사실 요지를 진술 거부권, 이익되는 사실의 진술권을 고시하고 필요한 사항을 강제로 신문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본안에 관한
구속 여부를 결정하는데 본안에 가는 것과 유사한 정도로 심리가 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데 지금 변호인이 주로, 검사는 주로 출석을 안 하고 변호인은 의견을 진술합니다. 그다음에 법원 사무관 등은 조서를 작성해야 하고 이 조서는 요죠. 315조 그 증거법에 나오는 315조 제3호 기타 특히 신용할 만한 특수 상태에서 작성된 문서에 해당되기 때문에 증언력이 인정된다. 이교 심사를 관여했던 사람들 얘기를 많이 들어보면 조금 더티하게 실질심사장에서는 내지 않았던 영장이 기각됐는데 실질심사를 할 때까지 전혀 제출되지 않았던 어떤 기재로 인해서 영장이 기각됐다. 나중에 보니까 변호인이 그 심사 이후에 마지막에 낸 의견서의 내용을 기재로 기각됐다. 이런 경우도 있고 영장 발부되었다. 그런데 아니 어떤 검사가 변호인과 전화한 뭐 그런 내역과 뭐 그런 상황까지도 수사복을 쳐서 나중에 제출해서 발부됐다. 뭐 이렇게 해서 이 실질심사에서 유리한 결론을 받기 위해서 조금 실무상으로는 아주 피 튀기는 전쟁과 같은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실질심사 한 다음에 필요하면은 영장 발부해서 아주 구속되는 거죠. 근데 상당성 필요성이 없다고 하는 경우는 기각해버리죠. 24시간 내에 석방해야 된다. 법령상 문제점은 이렇게 통상 경찰이 고소하고 하기 어려우니까 판사가 가서 순회 판사 제도를 하는 게 좋겠다라고 하는데 판사들이 가서 할 가능성은 없겠죠. 그래서 이제 좀 객관적으로 기준이 들쑥날쑥하니까 이것도 영장 기각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구속 기각인데 항고 제도를 두어서 또 결과가 예측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논란이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다음에는 적부심, 세포 구속 적부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전에는 구속 적부심, 피의자는 구속 적부심, 기소된 피고인은 보석 이렇게 됐는데 이 체포도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체포 적부심은 거의 실무상 인정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인정되더라도 아주 적게 인정되는 게 적다. 여기 보시면 체포구속 적부심이라 수사기일에 의해서 체포라는 것은 영장에 의한 것, 긴급체포, 현행범 체포가 있고 구속된 피의자에 대하여 법원이 적부 여부와 계속의 필요성을 심사해서 적당한지 부적법 부당의 경우에는 석방시키는 제도를 말한다. 뭐 옆에 판사가 영장 발부했는데 또 옆에 판사가 적부를 심사한다. 그래서 옥상옥 이론이다. 뭐 이런 논의도 옛날에 있었습니다. 청구권자는 피의자, 본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즉 종속, 피의자의 가족, 동거인, 고용주 이런 사람들이 한다라고.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검사 사경은 위에 말한 사람에게 적부심할 수 있으면 알려줘야 됩니다. 사유로는 불법한 경우뿐만 아니라 부당한 경우에도 수 있다. 예를 들어서 합의가 됐다, 변제가 됐다고 하는 게
재산범죄에 있어서 변제가 되면 사전변경이 있으니까 석방해 주십시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위협한 경우뿐만 아니라 구속 필요성이 없거나 구속소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이럴 때는 변제했습니다. 합의했습니다. 고소가 취소되었습니다. 라와 같은 중대한 사정 변경이 있는 경우. 그래서 적부심할 때 명절 전에 추석이나 구정, 설 전에 시기를 잘 봐서 하는 경우도 있고 합의도 하고 시기도 잘 봐서 유로 있게 해야 됩니다. 서면으로 해야 되겠죠. 서면으로 해야 되니까 성서에는 성명, 주거, 일자, 이유, 공개를 기재해야 됩니다. 심사는 합의부 또는 단독 판사를 한다. 그래서 적부심 청구를 받은 법원은 48시간 이내에 심문하고 조서를 한다.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직권으로 변호를 선정해야 한다. 24시간 이내에 법원은 결정을 하죠. 결정을 해서 네, 구속적부심 하러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데 구속적부심이 있어서 갔다. 그러면 하루 정도 있다가 오거든요. 그러면은 간날 온날 합쳐서 반환될 때까지 기간은 구속 또는 체포 또는 구속 기간에 산입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열흘간 구속을 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 금요일 날 사건이 배당이 되면 벌써 금요일 오후에 오면 최근에는 구속된 사건 첫날은 예전에는 첫날 구류신문을 하면서 전부 다 자백을 받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최근에는 인권보호관이 뭐 인권침해 사유가 없었느냐라는 것만 물어보고 돌려보냅니다. 돌려보내면 금요일날 배당된 사건은 금, 토, 일 그럼 사흘이 넘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또 되니까 금요일날 배당된 사건은 수사할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구속 이틀 전에 구속 8일째 되는 날 기소를 하는데 월화수 정도밖에 수사할 시간이 별로 없는데 그때 적부심이 있어가지고 갔다 오고 하면은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될 때 기간은 산입되지 않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심사 해보니까 적부심으로 뭐 풀어줄 이유가 없다라고 할 때는 기각해버립니다. 기각 결정하고 청구권자가 아닌 경우나 그다음에 동일한 체포영장 구속영장에 대해서 재청구를 했다거나 수사 방해 목적이 명백한 때는 간이 기각 결정이라고 해서 그냥 간단하게 형식적 심사를 해서 기각 결정하고 그다음에 풀어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석방 결정을 하죠. 석방 결정하고 석방 결정에 대하여는 특별한 사례적이 없으면은 재차 구속하지 못하는 것이고 항고가 허용되지 않는 것이고 그다음에 법조적 필요할 때는 조서를 작성하고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315조 제3호에 따라서 증언이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기소전 보석이라고 원래는 구속 적부심에는 없었는데 이 피의자에 대해서도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인해서 기소전 보석이라는 제도가 피의자 보석이라는 얘기죠. 원래 보석 제도는 피고인에 대해서만 인정되는 것인데 이제 그 보석 제도의 취지를 기소전 보석, 피의자 보석이라고 해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 제도라는 것이 도입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이라고 하면 피의자에 대해서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해서 구속 집행을 정지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래서 그때는 피의자는 보석 청구를 할 수 없고 직권으로만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직권으로 할 수 있고 뒤에 가서 보석을 설명할 때 나오는 내용을 공부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증거인멸하거나 할 때는 석방에서 제외되고 보증
석방할 때는 보증금의 결정이나 절차에 대해서는 보석에 관한 규정이 되는 것이니까 준용된다. 체포의 제한이 있다. 그다음에 보증금을 낸 거는 몰수할 수가 있고, 특별한 경우에는, 보세요. 보증금 납입을 조건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동일법정 사실에 대하여 성의 선고를 받고 확정되기 전에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아 도망한 때에는 일부를 몰수해야 된다. 요런 출석, 형 선고받고 출석하지 않으면 필요적으로 몰수하고 임의적으로 몰수를 할 수도 있고, 그죠? 항고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가능하다는 것이죠. 원래는 안 되는데 규정이 없기 때문에, 금지하는 규정이 없기 때문에. 보세요. 형소법은 체포, 구속 적부심 기각 석방에 대해서는 항고하지 못한다 라고 규정을 했는데, 이 보증금 납입 조건부 피의자 석방에 대해서는 규정이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판례는 항고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됐습니다. 다 이제 이 제도로서는 체포 구속된 피의자를 위한 보호 견제로서는 체포기간은 48시간이고 구속기간은 사경은 10일, 검사도 10일인데 한 번 연장할 수 있고, 그다음에 국가보안법에 의해서는 한 번 더 연장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구속기간을 도구한 경우에는 옛날 판례에 틀렸다는 것이고, 구속기간을 도구하면 당연히 불구금이 되고 효력이 상실된다. 변호인 선임권을 고지된다. 체포 구속 사실을 변호인이 있으면 변호인에게, 아니면 가족 등에게 알려줘야죠. 알려줘야 가족이 어디 갔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다음에 교도소, 구치소에 있는 경우에 체포 또는 구속된 사람에게 대해서는 변호인 선임을 의뢰할 수 있다. 신체 구속이 부당한 장기화로 인한 경우에는 증언이 부정된다. 그리고 미통산입에 대해서는 본형에 전부 산입하는 것으로 형법 57조에 있죠. 그다음에 구금되었다가 불이소 처분을 받으면은 형사 보상을 청구할 수 있다. 체포 구속된 피의자는 집행정지, 체포 구속의 집행정지로 석방할 수도 있고,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는 취소할 수 있고, 체포 구속의 실효, 체포 구속을 했는데 피의자를 체포 구속한 후 체포 구속 사유가 없어지거나, 그죠? 소멸된 때에는 구속을 취소하는 절차. 말씀드렸듯이 검사가 구역식하거나 기소유예를 할 때 구속을 취소할 수 있다. 이 말씀드렸고요. 그다음에 검사들이 한 달에 한 번씩 구속장소 감찰을 해서, 옛날에는 이제 뭐 불법행위가 수사를 할 때 불법행위 많았었는지, 최근에는 가서 기록을 봐도 뭐 특별히 제가 구속 유치장 감찰을 많이 갔는데 찾아내기는 어려워. 기록을 검토하고 보거나 기록을 가져와서 보거나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한번 구속된 사람이 또 구속이 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석방된 피의자를 특별한 서류 없이 다시 체포 구속할 수 있다 그러면은 석방제도가 의미가 없겠죠. 그래서 구속에 대해서 일정한 제한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상 체포는 이게 영장에 의한 체포를 말해요. 영장에 의한 체포인 경우에는 다시 영장을 발부받아서 체포할 수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긴급 체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긴급 체포를 했다가 석방한 경우에는 다시 체포를 하지 못합니다. 됩니다. 옛날에 기소중지자가 검거되었는데 긴급체포로 검거되었습니다. 검거되었는데 주말에 토요일 밤 같은 경우에 검거되면 옛날 기록을 찾아가지고 이렇게 조사를 합니다. 조사를 하는데 부인하고 하면 토요일 밤 같은데 그 피해자를 찾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럼 우선 실혼보증서를 받고 석방을 시킵니다. 석방을 시키면서 지명수배를 해제해야 되는데 지명수배를 해제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근데 대검 감찰에서 항상 감찰 나오면 지적을 하는 사건인데 그러면 이 사람은 이제 토요일 날 밤에 잡혀 검거됐다가 이제 석방돼 집에 가는 일요일 날 가다가 또 불신 검문에 또 걸려서 또 긴급체포가 되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나 어제 검거됐다가 석방됐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선은 기소 중지를 할 때 긴급 체포를 안 하고 영장에 의한 체포를 하고 있고 긴급 체포는 다시 하지 못한다. 현행범을 두 번 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뭐 다른 범행죄 같으면 또 현행범 할 수 있겠죠. 계속 신병을 확보하고 있다면 체포동전이다. 재구속의 제한. 검사들은 사경은 구속되다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차 구속하지 못한다. 그렇죠. 아니, 뭐 구속됐는데 마음대로 또 구속을 할 수 있게 된다면 안 되겠죠. 구속됐다 석방된 자는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 동일한 사건이 되겠죠. 아니, 다른 경우 같으면 상관이 없겠죠. 체포적부심에서 석방되는데 보증금 납입 조건 석방의 경우에는 석방된 자가 일정한 사유 도망, 증거인멸 우려가 있을 때, 출석하지 아니한 때, 법원이 정한 요건을 위반한 때를 제외하고는 재체포하지 못한다. 이런 재구속에 제한이 있습니다. 이런 사유는 제가 표를 그려놨는데 오늘까지 구속 네. 대인적 강제처분에는 체포 구속이 있고 대물적 강제처분에는 압수수색 검증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속이 되는 경우에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제도가 있고 그다음에 이를 다투기 위해서 체포 구속 적부심이 있죠. 체포로 구속이 된 경우에는 접전 교통권이 있다. 그리고 재체포의 제한 등 여러 가지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가 있다. 옛날에는 사법시험 공부할 때 항상 그 인권보장적 측면에서 사법적 통제를 해야 되고 인권을 보장하는 제도가 뭐가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이제 암기해서 이제 쓰는 그런 내용이 많이 나왔었는데 여러분도 이제 그 대인적 강제처분에 있어서 체포 구속, 특별히 구속이 가장 중요하니까 구속에 관한 내용을 잘 숙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도 강의를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